이 앞에서 노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노테이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의 인터랙션들을 좀 더 매스매티컬리 정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도록 하죠. 먼저 리얼월드 데이터셋에서 나온 X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P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이게 되겠죠. P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될 것이고 X다. 그러면 이 P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 X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확률로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 것이죠. 매우 높은 확률로 제너레이트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뭐 제너레이트 될 대상은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너레이터는 안 타니까. 하지만 이런 형태로 제너레이트 해야 될 것이고 제너레이터에서는 그 다음에 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아까 여기 리얼이면 1이라고 했으니까 D라고 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입장에서는 1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correct label, assigning correct label을 할 수 있는 probability를 maximize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쓰면 for training examples of P 데이터에 대해서는 D는 이것에 correct한 레이블을 한다고 하면 dx는 1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dx는 지금 0, 1 케이스인 거잖아요. D가 아웃풋 할 수 있는 것은 either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그쵸? D가 뭔가 낼 수 있는 거는 0 혹은 1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로그 dx라고 하는 것은 아마 0, 1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될 건데 요 마지막은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나오겠어요? 우리가 클래시파이어의 레이블은 0 혹은 1이지만 D의 레이블이라고 적는 게 낫겠네요. D의 실질적인 아웃풋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D의 실질적인 아웃풋은 로짓은 0와 1 사이의 부드러운 영역 하에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고 0고 이거 좀 그림을 좀 더 다르게 그릴걸.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보죠. 못 그릴 일이 아니지? 치워서 예를 들면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그린지 아시겠죠? 요렇게 로그는 이런 모양이라고 치면 요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1인 지점이고 요 지점은 0인 지점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로그 dx에 대해서 따진다고 하면 완전히 얘는 0이다 라고 하는 아웃풋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요. 초창기에 이제 웨이트 베리어블들이 있다고 하면 완전히 0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P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장 높이 있는 1에서 나올 수 있는 0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시마이즈 할 거라는 겁니다. 어떤 맥시마이즈 할 거라는 거? 로그 dx에 대한 값. 이 로그 dx인데 여기서 x의 입력은 어디다? P 데이터에서 나온 것들만 추려서 즉 실 데이터 샘플들만 추려가지고 dx를 하면은 이거는 맥시마이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맥시마이즈 되어 있는 위치가 dx는 1인 위치가 되니까 라고 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P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P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P 데이터가 아닌 디스트리뷰션도 있었죠. P 데이터가 아닌 디스트리뷰션은 뭐였습니까? Pgen 디스트리뷰션이었죠. PG 디스트리뷰션이었는데 PG 디스트리뷰션 조금 스몰로 써야 되겠네요. Pgen 디스트리뷰션은 뭘 따른다고? 이거는 어디서 나온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G에 G를 태우면은 여기서 나온다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G는 디터미니스틱하니까
expectation이 붙을 수 있는 스토캐스틱한 랜덤 베리어블의 요소는 G가 되고 랜덤 베리어블의 요소는 G가 되고 그래서 expectation은 여기 대상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xpectation은 여기에 있는 G, P, G라고 하는 요 영역으로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은 페이크 디스트리뷰션이고 얘는 어떻게 되는 게 맞다고 했어요? 여기서 페이크는 0이라고 하였잖아요. 페이크는 0이라고 하였으니까 여기 있는 이 파트는 어떻게 되겠다? 최대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최대한 낮아지는 쪽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앞에 있는 것이랑 방향성을 같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향성을 같게 만들려고 하면 요거를 거꾸로 엎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1이라는 것을 해버리면 그럼 어차피 D라고 하는 영역은 D는 이 영역 하에 0, 1 사이에 있으니까 0, 1 사이에 있으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도 이게 0, 1이 이게 브래킷이 되면 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패런서시스로 바꿀게요. 오픈되어 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1 빼기라고 하면 이건 옵티마이즈 대상이 맥시마이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앞에 있는 텀과 텀 1번과 텀 2번이 같은 방향으로 옵티마이즈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은 리얼 데이터이고 D를 맥시마이즈 하겠고 뒤에 있는 거는 페이크, 버추얼 데이터이고 D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미니마이즈 되겠고 요렇게 두 개의 텀을 하나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 밸류 펑션이라 하겠습니다.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서브 컴포넌트로, 서브 펑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뭘로 있느냐? D도 있고 G도 있잖아요. 그래서 D와 G가 입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재밌죠? 펑션이 입력이 되는 것이죠. 펑션. 그래서 간에 좀 더 수리적인 영역을 따지고 싶으면은 펑션과 펑셔널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함수를 수인 것 마냥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뭐 함수 해석이라든지 그러면 아니면 함수에 대해서 abstract vector space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 좀 일반적인 그러니까 선형대수의 개론이 아니라 선형대수의 좀 더 그런 함수 해석에 쓰일 것을 상정한 그런 뭐 선형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이것들을 수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라면요. 하지만 뭐 그거 아니라고 하면 간 배우는데 뭐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일단 D라는 관점에서는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는 D라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D 관점에서는 요거를 뭘 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기는요? 여기 맥시마이즈 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앞에 텀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고 뒤에 텀은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D의 관점에서 얘는 무조건 맥시마이즈 돼야 돼요. 그래서 D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맥시마이즈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adversarial이라고 하는 세팅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온 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옵티미제이션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일부 컴포넌트에 대해서만요. 어디? min G라고 하는 G 컴포넌트에 대해서만요. D와 G는 동일한 펑션에서 그레디언트 시그널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min G가 없다고 하면 max D만 있다고 하면 전형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전형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데리버티브 취하고 뉴튼 메소드, 그레디언트 메소드 적용해가지고 이 세타 D를 옵티마이즈 하면 될 일인 것이죠. 근데 G가 들어왔고 이 G가 들어온 시점에서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min 맥스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min 맥스 게임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min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씌우면 맥스 방향이 되니까 옵티마이즈는 할 수 있는데 그레디언트 시그널은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뭐가 되냐면은 같은 펑션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는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G와 D는 서로 다른 펑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옵티미제이션 방향이 맥스 되어 있다고 하면 G는 마이너스 B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쵸? 지금 민 맥스가 돼버리니까 B를 같은 펑션으로 두고 있는 것 마냥 쓰고 있는 것인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민과 맥스는 다르게 되었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G의 입장에서는 D의 행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D에 같은 펑션을 두고 뭐 같은 펑션이 이렇게 두고 보면 같은 펑션이니까요. 같은 펑션을 두고 맥스를 그대로 따라가면 좋을 것인데 민으로 방해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맥스가 되면은 B가 더더더 커질 텐데 현재는 D로 열심히 B를 맥스 시켜버리면 G는 열심히 민으로 깎아내려 버린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파트 때문에 이제 adversarial이라고 하는 내용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adversarial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adversarial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이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adversarial learning이니 adversarial dropout이니 adversarial training이니 adversarial 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통일해서 adversarial이라면 이렇게 쓰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adversarial이라고 하면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 B라고 하는 펑션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이제 페이크에 대해서 그러면 페이크라고 하는 요 두 번째 컴포넌트, 요 위는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한 것이었으니까 두 번째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 컴포넌트는 그래 폴 인풋 노이즈 G를 샘플링 했겠죠. 어디에서부터? PG에서부터 샘플링하고 그러면 G는 G를 데이터 스페이스로 매핑한다고 하였죠. 어디로? RR 매우 하이 디멘전으로 매핑한다고 하였죠. 그러면 G라고 하는 것은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미니마이즈 해야 되느냐? GT에서 샘플링 되니까 익스펙테이션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그런데 D라고 하는 이 덴시티를 어떻게 보면 구분할 수 있는 이 펑션을 속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의 성능을 줄여야지만 이걸 미니마이즈 시켜야지만 그래야지만 G가 어떻게 된다? as close as possible approximation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것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말은 이것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맥시마이즈 하겠다는 얘기다. DGX를 맥시마이즈 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사실은 위와 같은 얘기지만 위에서는 리얼이어서 맥시마이즈 하겠다는 것이고 리얼이 아닌 케이스에서는 미니마이즈 돼야 되는데 우리는 버추얼인 케이스에서도 지금 맥시마이즈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서 그래서 adversarial이라고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adversarial하게 옵티미제이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는 같은 설명이 되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우리는 이 간의 그 인터랙션에 대해서 포멀라이즈를 해봤고 특히나 이 밸류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겠죠. V에서부터 민과 맥스라고 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요 파트가 될 것입니다. 요 파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